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그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지만 그 아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무더운 여름, 그 당시 롤러스케이트장이 굉장히 유행이었다. 놀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와 나는 오후에 만나 롤러스케이트장에 가기로 했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 여름이라 덥기도 했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도 되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났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친구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 새끼가 방구석에 처박혀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자고 있던 친구를 발로 걷어차며 깨웠다. 아 씨발, 너 뭐하냐? 만나기로 해놓고 자빠 자고 있냐? 그렇게 나는 욕을 하면서 친구를 깨웠다. 그러자 친구가 잠에서 깬 듯 부스스 눈을 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친구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눈도 풀린 채 잠에서 막 깬 것과는 다른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껴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친구는 예전부터 꿈 이야기를 자주 해주곤 했다. 오래전부터 꾸던 꿈인데 꿈에 굉장히 인상이 좋은 할머니가 나온다고 했다. 그 할머니는 언제나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친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줬다고 했다. 그 할머니의 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꿈에서지만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고 했다. 그날도 그 할머니가 꿈에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밥을 한 상 거하게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할머니가 갑자기 친구에게 어디를 좀 가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 친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오늘 누가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 친구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론 할머니는 신기가 조금 있었다. 친구는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꿈속에서 그 말이 문득 떠올랐다고 했다. 그래서 꿈에 나온 할머니에게 말했다고 했다. 안 돼요.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야 돼요. 그러자 그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했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갔다고 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때 문득 친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만약 꿈에서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머리를 세게 박으면 된다. 꼭 그래야만 해. 친구는 그 말을 떠올리자마자 끌려가던 중 나무가 보였다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를 박으려고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말했다고 했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니? 네 할미가 가르쳐주든? 그 말을 하곤 빙그레 웃었다고 했다. 결국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딘가로 계속 끌려갔다고 했다. 산 같은 곳을 지나자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문이 나왔다고 했다. 그 문을 통과하자 강이 나왔고 노를 저어가는 배에 거의 던지다시피 태웠다고 했다. 친구는 울면서 보내달라고 제발 놓아달라고 계속 빌었다고 했다. 그때 친구 눈에 할머니의 지팡이가 보였다고 했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박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다. 듣고 있던 나도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무섭고 찝찝했다. 그래서 놀 기분도 사라져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였다.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나도 찝찝해서 찾아가지 못했고 걱정은 되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달쯤 지났을 때 마침내 친구가 학교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고 친구가 실실 웃으면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친구가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할머니 봐. 미쳤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할머니 방을 보았는데 한평 남짓한 방.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친구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계속 빌고 있었다.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할머니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친구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꿈에서 그 친구가 먹었던 밥은 아무래도 제사밥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원래 잠을 잘 자는 편이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몇 분 안에 잠들었고 꿈도 거의 꾸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잠을 망치기 시작한 건 이사를 한 뒤 1달쯤 지나서였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야간 근무를 시작한 뒤로 잠이 불규칙해졌고 피곤한 건 당연하다고 여겼다. 문제는 잠을 자고 난 뒤였다. 눈을 뜨면 몸이 가볍기는커녕 마치 밤새 누군가에게 기운을 내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회사 동료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냐? 그래? 얼굴색도 안 좋아 보여. 요즘 밤에 뭐 다른 거 하냐? 하긴 뭘 해. 나는 그저 그냥 웃어 넘겼다. 그때까진 그게 시작일 줄 몰랐다. 어느 날부터 꿈이 점점 선명해져 갔다. 배경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는데 누군가의 존재만은 확실히 느껴졌다. 설명하기 어려운 체온. 사람이 바로 옆에 누워있을 때 느껴지는 그 미묘한 온기.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늘 같은 말만 하였다.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꿈속인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몸은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만은 편안했다. 마치 누군가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져가 준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처음으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야, 나 요즘 꿈이 좀 이상해. 꿈? 무슨 꿈? 악몽이라도 꾸는 거야? 아니,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 좋다고? 뭐가 좋은데? 잘 때 누가 옆에서 나를 다독여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 사람이야? 모르겠어.
모습은 안 보이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려. 야, 그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친구의 말을 끊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를 의심하는 말이 듣기 싫었다. 그녀는 점점 말을 늘려갔다. 대화라기보다는 내 상태를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조금. 괜찮아. 네가 약해진 게 아니야. 그녀는 항상 나를 부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이 꼬이던 날, 사람들에게 치이던 날, 집에 돌아와 잠들면 그녀는 꼭 나타났다. 다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 말이 이상하게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다. 연락이 와도 굳이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가 집까지 찾아왔다. 야, 너 요즘 완전 잠수다. 뭔 일 있냐?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잘 못 먹어? 왜 이렇게 더 말랐냐? 아냐, 나 진짜 괜찮아. 너 저번에 말한 그 여자 때문이지. 친구의 질문에 나는 짜증이 났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아니, 나는 지금 네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 알았다, 임마. 짜식 짜증은. 그럼 몸 관리 잘하고 나 간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다. 그 사람이 너를 불편하게 해?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걸 거야. 다음 날 친구가 집에 다시 찾아왔고 결국 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점집에 데려갔다. 무당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을 꺼냈다. 잠자고 나면 기운이 빠지지? 네. 귀접이다. 귀접이요? 산 사람이 죽은 것한테 정이 붙었네. 나는 그 말에 반발하였다. 그 여자 날 전혀 괴롭히지 않아요. 그럼 더 이상하지. 더 위험한 거야. 무당은 차분하게 설명하였다. 귀접은 억지로 달라붙지 않아. 외롭고 약해진 틈으로 위로처럼 스며들지. 걔는 지금 네 기운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거죠? 빼앗길수록 저항할 힘조차 없어지니까.
나는 그 말이 그날 밤까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잠자리에 들자 그녀가 또다시 나타났다. 거기 갔었어? 응. 무슨 말 들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하였다. 난 네가 필요해.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꿈은 더 깊어졌다. 잠에서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고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친구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땐 나는 거의 걷지도 못하였다. 야, 제발 뭐라도 좀 하자. 난 진짜 괜찮다니까. 너 전혀 안 괜찮아.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정우야, 이제 조금만 더. 뭐를? 네가 나를 살리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그렇게 나는 깨어나지 않았다. 사인은 원인 불명 급성 쇠약.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귀접은 사랑이 아니라 나눔이다. 하나는 살기 위해 하나를 데려가지.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잠들면 이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가오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았다. 그저 가장 외로운 밤에 가장 약해진 순간에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 하나를 조용히 건넸을 뿐이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귀접은 공포로 시작되지 않는다. 위로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위로가 너무 달콤해졌을 때, 그때서야 사람은 깨닫게 된다. 이미 돌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귀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목소리가 당신을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 당신을 함께 데려가려는 건지, 그건 아마 깨어있을 때는 절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위로가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가?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장례가 끝난 뒤 정우의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침대 머리맡 항상 같은 쪽 베개만 비정상적으로 낡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우를 점집에 데려갔던 그 친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였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고 한다.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귀 옆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 그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는 다음날 아침 정우의 얼굴이 이상하게 떠올랐다고 했다. 말라있던 얼굴.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던 표정. 그리고 그제야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고 했다. 귀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기운이 남아있으면 그 옆에 있던 사람부터 천천히 다시 스며들지.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정우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그 존재를 불러올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귀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가지 않는다. 외로운 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 누군가 너무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온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초대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눈을 감기 직전 혹시 당신도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하는 순간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의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입으로 전해지게 될 테니까.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